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북한 말 중에서 쓸만한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배워주다는 괜찮다고. 왜냐면 그래요? 내가 배워서 상대방에게 준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감상적이다. 감상적이래. 감성적이다. 어깨동무나 뭐 딱친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깨동무 여기도 어깨동무. 여기 어깨동무 있어요? 어깨동무. 근데 딱친구라고 하는데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그 이제 우린 딱친구. 딱친구라는 것도 굉장히 노래. 딱 붙어갖고 다닌다고. 단짝친구. 한말 많아. 유두리게 해. 유두리도 맞는 말 안 해요. 그 일본어예요. 유도리. 그래서 북한에서 일본말 많이 쓴다고. 유동적으로. 기대가. 지그재그. 됐나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오늘 저희 주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저번 5회차랑 6회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조금 언어를 이렇게 단어를 정정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개 얘기를 하려고요. 터치페이라고 했었는데 터치페이 아니고요? 네. 터치페이. 네. 배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외래어를 좀 이걸 보고 있을 탈북 청소년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회에서 임신휴가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출산휴가가 네.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영어, 한국말 틀릴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려주십사. 네, 같이 고쳐나갑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한글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쳐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 저번 6회 대학생활 팁에 이어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네, 교수님들, 선후배, 그 다음에 교우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각자들 실패담이 있죠? 경험담들이 있죠? 네. 뭐 유진 씨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저부터인가요? 네, 제 옆에 있으니까.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나이 가지고 되게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6살, 7살 차이 나니까 이제 뭐 언니라기보다는 막 뭐 이모라고 해도 되고 막 이런 차이 아닌가요? 아이 언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쉽게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고 막 외래어 같은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려고 해도 솔직히 이게 내가 물어보고 나면 어디서 왔니? 이 언니는 막 뭐 이런 식으로 대할까봐 그냥 선뜻 다가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강 시간이 끝나고도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도 이제 그냥 혼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아니면 혼자 독서실에 가가지고 뭐 책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래어랑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때문에. 장현 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한다고요? 거절을 잘 못하는데 네. 이제 대학교 입학생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밑에 후배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후배가 아니라 이제 동기들인데 이제 거의 동생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한 여자 동기가 오빠 오늘 점심밥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 친구를 한 5명 정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진짜로?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진짜 너 혼자 오는 거야?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 몇 명만 데리고 올게요. 아니 사실 친구 2명만 데리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친구를 한 5명 정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단칼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다 사줬어요, 설마? 다 사주고 이제 끙끙 앓았던. 근데 약간 좀 사실은 대인관계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뭐 너무 좀 막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약간 거절 못하고 그냥 그래 뭐 사줘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희 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우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우 관계에서 저는 좀 보이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소심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같이 듣고 끝나면은 밥 먹으러 갈까, 뭐 커피 마시러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연스러워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애들이 가자는 말 먼저 하기를 기다렸다가 안 하면은 그냥 가버리고 그쵸,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많이 후회되죠. 그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아니면 밥 한 끼 같이 먹는 시간이 굉장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안 됐었죠.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 그 혹시 지금 말한 그 실패담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았나요? 아니면은 탈북 후배들에게 난 이렇게 해서 실패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조언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그런 어느 영화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면 이제 그 친구가 진짜 정말로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긴 너무 많았던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좀 잘 가려내야지 어떤 대인관계도 좀 정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힘든데 정말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너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가려내서 정말 좋은 친구들, 정말 나를 스스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기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좀 되게 소심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먼저 다가지 못하고. 근데 이거를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럴 쓸데없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동안이시잖아요. 왜 고민하셨어요? 왜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교수님들도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가 유진 씨 올해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27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 물어봐?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 그렇게 나이 먹어요 이러면서 일단은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조별 발표회라던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모여가지고 뭐 같이 하고 뭐 쓰고 뭐 토론하고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먼저 이거 하자 틀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하고 발표도 제가 나서서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를 다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먼저 저를 찾게 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듣는. 저는 되게 그냥 적극적으로 듣기만 해요. 성희 씨는 어떻게? 저는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냈던 적이 있어요. 생일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생일이었으니까 커피 한 잔씩 사줄게 이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이제 OT 때부터 계속 같은 조였고 그랬던 친구들을 몇 명 불렀었어요. 대여섯 명을. 근데 이 친구들 올 때 다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는 또 편지를 정말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 선물이랑 같이 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왜 진작에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게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그걸 굳이 그걸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아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아싸가 돼버렸었는데 뭐 공부 때문에 1학년 때 제가 어느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부 때문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이제 그래서 그 아싸였는데 그래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한테만큼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 씨가 얘기하는 이제 아싸라는 거를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알잖아요. 그렇구나. 모를 수 있구나. 모를 수 중국에 사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은 모르죠. 아싸가
뭐든지 아웃사이더라고 해서요. 네, 그것도 외래어네. 그것도 외래어네. 좀 숨은 외래어 찾기. 왕따라고 하면 편한가? 왕따도 스스로 의미가 좀 다르죠. 스스로 어떤 조직에서 자기만이 울타리를 놓고 혼자서 이제 활동하는 혼자 다니는 사람, 약간 친하게 안 지내고, 맞아. 그럼 이제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이제 아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아웃사이더도 보면은 스스로가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따돌림을 시켜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냥 따돌림 당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스로 따돌림 한 사람이고 그거라서 그냥 따돌림이란 말이 아싸도 그렇고 아웃사이더도 외래어고 왕따도 또 우리나라 순수 언어는 또 아니니까 자율적 이탈자.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그냥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왔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처음에 그 교우 관계가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항상 한 교실에서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듣고 약간 방과후 수업을 들어도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내 친구들이.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반, 뭐 같은 복도에 있고 너무나 쉬운데 근데 대학교에 오니까 뭐 같은 학과여도 수업은 다 따로따로 뭐 신청해서 듣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도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선생님들보다 약간 교수님들은 좀 더 이렇게 엄해 보이는 아무튼 어려웠어요. 공접하기 그래서 어려운. 저는 그래서 대학교에 왔을 때 그 OT, MT를 좀 적극적으로 다니면 대인관계를 쌓는데 좀 교우관계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들을 때는 물론 아까 같이 이렇게 조별과제 같은 수업은 다 같이 뭐 토론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업은 본인이 혼자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MT를 가면 어쨌든 놀러 가는 거니까. 그 이 MT도 이것도 영어네요. 멤버십 트레이닝 해가지고. 멤버십 트레이닝도 영어네. 네. 그래서 구성원 단합 때 관계 쌓기. 관계 쌓기. 그냥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거니까 MT 다들 가보셨잖아요. 그쵸. 네. 게임하고 뭐 밤늦게까지 뭐 술도 먹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MT, OT를 꼭 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중요하죠. 저는 적어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또 뭐죠?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OT, MT가 아니라 OT. 이거를 한글로 순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기초에 MT랑 비슷한 약간 설명회. 자기소개 시간? 서로 알아가는 시간? 맞아. 약간 학기초에 그냥 하는 근데 아무튼 뭐 방송하다 보면 영어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T 때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들과 가장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T에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왜냐면 MT 때는 이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기피하는 친구들인데 OT는 거의 친구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OT 때 친구들과 친해놓으면 학기 수업 시작했을 때 이제 혼자서 이제 뻘쭘하게 자리 찾거나 혼자 밥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과 친해놓으면 이제 수업 딱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저도 MT를 추천하고 싶은 게 OT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이 맑은 정신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본연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근데 MT 같은 데 가면 일단 1박 2일, 뭐 2박 3일로 숙식이 다 함께 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좀 더 술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래서 MT에서 그 만남 좋은 친구들과 시간표도 같이 짜고 이러면은 고등학교 생활이랑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수업도 같이 들고 짜고 이러면은 대학교 수업도 고등학교 수업만큼은 아니지만 생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단짝끼리 어울려 다녔던 것처럼 수업도 같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서 MT를 꼭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유진 씨는 MT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피부 미용 쪽이다 보니까 좀 다 조용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남자들이 없고 다 여자들이다 보니까 누가 뭐를 주도해서 이렇게 하거나 막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조용히 있다가 밥을 먹고 조용히 놀다가 조용히 오고. 세상 재미없어. 저는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피부 미용과 친구들은 MT 가서 마스크팩 붙이고 다 누워있을 것 같아. 이렇게 쫙 이렇게. 학교
가면 맨날 하는 게 그 일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안 씻고 막 놀지 않아요? 누워 있고 막. 이제 저녁 시간 이제 밥을 먹고 다 나면은 다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다 여자니까 이제 좀 편하게 다니는구나. 마스크 쓰고 그거 하기도 아. 하네. 그거 이렇게 하고 그래요?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보내고 막 편견이 이러고 아닐까 하는데 했더니. 근데 이게 솔직히 어딜 가도 다 이렇게 혼합이 돼야 그것도 재밌고 막 이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게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동아리 어떤 동아리 들었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발사랑 동아리라고. 발사랑 동아리. 저번에 얘기했었죠. 네, 이렇게 발 마사지 하는데 이제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발 마사지 해주고 이제 뭐 풀어드리고 막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과가 그런 과보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간 거고 다른 친구들은 피부 미용과인데 댄스 동아리 가는 친구도 있고 뭐 또 여러 동아리 많이 독서 모임 이런 것도 많이 가잖아요. 저는 워낙 시간 차이도 없고 뭐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용한 거 해가지고 솔직히 발사랑 동아리 같은 거는 들으면 사회봉사 점수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서 같은 과의 친구들 말고도 또 다른 과의 친구들도 이렇게 또 섭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또 내가 가서 잘 마사지 잘하고 막 이러면 서로 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다 따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나오면 언니 이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서도 또 이제 대한 강의가 많이 쌓이고 같은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과의 친구들도 이렇게 섭외할 수 있는 게 기회가 그게 이제 동아리. 사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과 친구들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학과 친구들만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동아리가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아리에 가면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진 혹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무언가를 이제 부대끼면서 뭐 이제 공부하거나 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겨우 관계 쌓는데 폭넓고 좀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시험을 이제 이과가 먼저 하고 우리 과가 하잖아요. 그럼 이과가 먼저 하고 이번 시험이 뭐야? 시험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또 아니다. 중요하죠. 아니 다들 동아리 들어가 보셨어요? 성희 씨는 어떤 동아리 들어갔었어요? 아니면 장현 씨는 들어갔던 동아리? 저는 동아리가 이제 새터민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탈북 대학생들이 이제 주축으로 된 이제 우리 하나 동아리라고 있어요. 저는 서강대학교 다녔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새터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외국인이나 이제 남한 친구들도 다니는데 그 동아리 하나 다니고 다른 하나는 독서 동아리랑 그리고 운동할 때 하는 이제 운동 동아리랑 광고 홍보 동아리. 뭔 동아리를 이렇게 많이 아니 근데 했어요? 그것도 뭐 이게 동시에 다니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쭉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 동아리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를 다녀보셨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대학교에 이 탈북자 동아리가 있는 대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탈북자만 있어요, 동아리에? 외대에도 있어요. 외대에도 뭐 통일 리더십 동아리라고 있는데 NK 통일 리더십 동아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거예요. 뭐지? 한때 임원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회원이 다 이제 탈북민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세워진 목적이 원래 이제 탈북민이 국서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힘들고 외롭고 이럴 때 서로 이제 보듬어주고 서로 뭔가 조언도 해주면서 그런 걸 하자라고 해서 하다가 좀 나중에 발전해가지고는 이제 뭔가 사회에 뭐 이바지하자 그래서 뭐 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공유 활동도 좀 많이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할 뻔했네. 하긴 하는데 뭐 다 대부분 탈북자는 아니고요. 가끔 드문데 뭐 이제 남한 친구들도 들락날락 하고요. 뭐 중국 친구도 이제 들락날락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첨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성희 씨 말대로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탈북자 친구들의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점점 이제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닫혀있다 너무 탈북자끼리만 그렇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좀 내부 성찰 뭐 이런 게 있어서고 이제 연대나 소강대나 외대나 숭실대나 뭐 이런 대학교에서 이제 연합 동아리로 해갖고 이제 남한 친구들도 받아들여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좀 이제 우울을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새터민 친구들만 사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남한에 정착하러 오기 때문에
다양한 남한 친구들이랑 다양하게 이제 만나봐야지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아리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동아리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동아리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동아리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도 대학 생활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 보면 이제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랑 뭐 동아리, 발사랑 동아리, 발사랑이래. 발사랑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좋은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동아리 보면은 동아리 명칭은 거창한데 결국 보면은 모여 앉으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냥 이러다 끝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는 별로 이렇게 득될 게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교우 관계를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선후배 관계나 아니면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꼈던 점들이 있나요? 저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고 네, 보니까 이게 베나TV 오기 전까지도 어른들이랑 많이 이렇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어른은 많이 대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저한테는 어른이 다 무서운 존재예요. 어른 하면은 그냥 제 외할아버지, 외가쪽,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빼고는 다 무서운 존재예요. 심지어 엄마도 좀 이렇게 엄한 분이셨고. 그래서 교수님들 대하는 것도 교수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수님 이렇게 선의적으로 다가와도 두렵고 뭔가 진짜 범 같았어요, 진짜.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막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막 이런 거 있는데 저 진짜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유진 씨나 저는 이제 워낙 이거를 취미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거의 저한테 이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유진이 뭐 하면은 유진이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자주 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만큼 제가 막 다가가고 물어보고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됐거든요. 예. 막 다가가는 것 이제 막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뭐 얘기를 해라 손들어 하면은 그냥 진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손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는 게 나를 먼저 맞아, 드러내는 필요해요. 게 그게 이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누구도 다 나한테 쏠려 있고 아무리 나쁜 님이지든 좋은 님이지든 일단은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도 제가 이제 세터민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딱 아시는 분이 딱 학과장님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학과장님이 보셨으니까 그분 혼자만 이제 아시는데 나중에 이제 막 2학년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점수도 이제 팍팍 떨어지고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힘드냐 나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막 교수님들한테 이거 우리 TV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 이렇게 보면 교수님 이번에 제가 이거 했어요. 이거 알았어요. 보실까? 아이고 고생했구나 막 몰랐어 막 이러면 야 너가 이렇게 힘들게 왔을 줄 몰랐다 이러면 밥도 사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조금 여기서 이제 다른 생각이 나쁜 이미지든 좋은 이미지든 본인을 먼저 드러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나쁜 이미지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왕이면 좋은 맞아요. 이미지로 드러나자. 이왕이면 어쨌든 나를 알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저는 중요한 그게 부분이죠. 되게 많아요. 근자감 막 근거 없는 자신감? 자, 근자감 줄임말 나왔어요. 근자감 뭔가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이 이제 나를 말해. 맞아요. 아무튼 장현 씨는 뭐 선후배 관계나 일단 저는 교수님 관계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 서강대는 이제 그 수업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끝날 때마다 이제 정해져 그 좌석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저희 서강 고등학교예요. 저희. 네, 아무튼. 그 수업 끝날 때도 정추여정 땡띵띵띵띵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제 교탁 있잖아요. 네. 교탁 앞에 이제 황금의 삼각형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교수님의 침이 튀지 않는 지역부터 이렇게 교수님 딱 잘 보이는 삼각형 구역이 있어요.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수님의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중요하죠. 교수님과 눈도장 찍는 교수님과 거. 친해지는 거는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 수업에 열심히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딱 그 삼각형 지역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필기도 하고 그냥 뭐니 해도 질문이죠. 그냥 교수님한테는 그냥 모르면 그냥 질문해야 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던져요. 질문을 그냥 탁 던져가지고 교수님이 딱 받아서 그래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친해졌을 때 이제 밥 사달라고 쩌르는 거죠. 교수님들. 네. 밥 못 먹었다고. 네. 그런 교수님이 나가서 밥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수님 밥 얻어먹은 것만 해도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사실은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평하게 주시는데 인간적으로나 혹은 이제 그분이 이제 겪어왔던 어떤 시행착오들을 배워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됐어요. 저는 학과 자체가 이제 연극영화과라서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듣는 것도 있지만 1, 2학년 때는 실기 수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학교는 제가 극동대학교를 다녔는데 실기 수업 뭐 춤추는 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진짜 실기 수업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장현 씨 말에 굉장히 동감해요. 우리는 삼각형은 없었지만 항상 뭔가 첫 번째로 나가서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오늘 너가 준비한 거 연습한 거 뭐 누가 먼저 할래?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막 떨리고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진짜 근자감, 깡이 생긴다는 하는 거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약간 저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 눈에도 적극적인 학생이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니까. 근데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거나 상대방한테 어떤 점수 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 먼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받는데요. 왜냐면 약간 상식이 이거 잡지식이긴 한데 교수님들이 무언가를 이제 점수를 매기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속 점수를 매기가 그러면 이제 인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곤해져 갖고 점수를 잘 안 주는 경향들이 있대요. 근데 먼저 하는 사람이 매도 먼저 맞는 친구가 이제 덜 아프대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맞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지. 마지막에는 교수님이 좀 이게 체벌 하시는 분이 좀 지치긴 하겠지만은 이제 자기 불안감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지. 더 길게 불안감을 느끼는 불안감을 거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팁도 있어요. PPT도 같은 주제로 만약에 PPT를 여러 명이 발표를 한다. 그럼 첫 번째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뒤에로 하면은 앞에서 이미 한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찾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라. 약간 첫 번째로 발표해라. 처음에 가장 또 이제 집중을 잘할 때니까 가면서 집중도가 더 흐려지니까. 맞아. 그럼 선후배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다들? 저는 선후배 관계는 어려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수강대학교는 이제 나이가 깡패예요. 나이가 선배예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이게 선배 중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선배님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냥 형님 이름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선배 처음에 선배님 하다 선배 하다 그다음에 이름 부르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없었구나.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면 우선 이제 애들이 너무 깍두세요. 그냥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막 뭐 그리고 막 자기들도 지들끼리 얘기를 해요. 언니는 조교쌤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네요. 조교 나이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우리 학교 조교쌤도 이제 나보다 어려요. 한두 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선배들도 이제 내가 걸어가고 막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그냥 피해서 가고 그리고 내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도 없잖아요. 찾아가서 달려갈 수도. 선배인 줄 아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제 다른 과의 애들도 이제 막 걸어가다가도 이제 보고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선후배 관계에서는 뭐 진짜
이게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저도 나이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게 일단은 교우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했다 안 왔다 뭐 그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선후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MT 가면은 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21살에 대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친구들 대학교 들어오면 20살이잖아요. 근데 21살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21살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선배가 야 말 편하게 해 그냥 그래서 이름 불러 그래가지고 누구 예리나 뭐 이렇게 부르고 이랬는데 그래도 선배인데 이름 부르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일부러 안 부딪히려고 계속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자리는 피해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해요. 내가 앉아 있으면은 내 생일날인가 이제 애들한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치킨 사주고 노래방 같이 가서 놀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노래를 딱 부르고 났는데 이 노래가 진짜 90년대 노래예요. 왜 클래식한데 왜요? 네.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다 이러고 보는 게 저기 무슨 노래지? 이래가지고 왜요? 요새는 근데 90년대 노래 다시 유행. 나도 유행하잖아요. 나도 아침 이슬 불렀는데. 그럼 아침 이슬 불렀는데. 그럼 지금 선배들 얘기했는데 그 후배들 이제 후배가 들어왔을 때는 후배들은 나의 존재를 모르지. 그런가요? 근데 후배들도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먼저 다가가기는 좀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먼저 다가오고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징징대는 후배들한테 좀 더 잘 챙겨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나 후배나 이제 마찬가지로 선배라 해서 존중해주고 후배라 해서 하대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제 같이 이해해주고 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친구가 배고프면 밥을 사주거나 같이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뭘요? 교과서 이제 올라가면은 내 교과서를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는 거. 나 그런 거를 통해서도 또 후배들 되게 잘 저는 워낙 이제 그 교재를 더럽게 보기 때문에 막 밑줄 치고 막 동그라미 긋고 막 이렇게 구우면서 보기 때문에 물려주기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에. 동아리에서 보통 그러니까 선후배라고 해도 같은 과는 그 전공 필수 과목은 똑같으니까 교재를 많이 돌려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제 파느라고 막 5만 원에 샀다면 2만 5천 원에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난잡하게 보는 그런 편이라서 이제 그냥 있는 거를 다 싸요. 어쨌든 뭐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우린 다 거의 필기를 하고 다 자료를 챙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 필요한 것도 다시 옮기고 이러니까 일단 그런 걸 다 싸가지고 그냥 과대한테 그냥 줘요. 이거 주라고. 후배들한테 줘라. 그러면은 그 과대 진짜 언니 직접 통화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랑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배들이랑 연락하고 이러면은 이제 또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거기 저 유진 언니 되게 멋있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이러고 실제로는 한 학년 5분인데 저는 안 그래요. 전공 교재 외에도 교양 과목 이런 거 대학교 교재는 무조건 다 사서 다 책장에 그냥 언제든 다시 볼 거다 하고 그냥 다 쟁여놔요. 그것도 괜찮죠. 그럴 것 같죠? 졸업하면 한 번도 안 해요. 그래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추억거리는 되겠죠. 저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학과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데 아까 서강대 이것도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깡패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같은 동기 중에 24살, 23살 언니, 오빠, 이제 저한테는 동기니까 언니, 오빠가 들어와도 그 바로 위에 1, 2학번, 제가 13학번이니까 1, 2학번이 21살이 이제 선배예요. 그래도 선배님이라 불러야 되고 대신에 이제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진 않죠. 누구 후배 뭐뭐 했어요 하고 존댓말은 써줘요. 우리 과도 똑같았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20살로 들어가서 저는 나보다 선배면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제 이랬으니까. 근데 제 언니 오빠들이 동기 언니 오빠들이 선배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자기한테 누구 후배라고 하면서 약간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듯한 기분을 받을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과마다 다르고 저는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히려
교수님들보다도 교수님들은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약간 할아버지 네네네. 뭐 아니면 그냥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선배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호랑이? 네, 저희는 네. 이제 학과 자체가 좀 기강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복도 지나가다가 이제 뭐 90도 인사하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폴더 인사. 예, 약간 그런 그런 거. 그다음에 선배들이 후배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13학번 무슨 전공 누구입니다. 이름까지. 그걸 다 말하면 선배는 이미 지나가서 없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체육학과 친구들도 굉장히 심하다. 그런 학과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예체능. 항공과 심하죠. 진짜 심해. 저희 학교에 이제 항공과에 있었거든요. 막 가다가도 이제 저기서 오는데 막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막. 그 항공과 인사? 네, 이렇게 하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는 승무원 연습을 그때부터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 다시 시키는 친구들이 있대요. 왜냐면 진짜. 왜 90도 인사하는데 왜 75도만 굽혔어 뭐 이렇게. 우리 그런 선배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이제 많이 좀 없애고 이거 부당하다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좀 많이 추세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지금. 그래도 아직도 군기 잡는 학과들은 있죠. 너무 이 얘기를 듣다가 우리 후배 여러분들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학교별로 또 그 학교에서도 학과별로 풍토가 달라서요. 모든 대학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게 체육학과나 혹은 이제 그 예체능이나 그런 쪽은 좀 심해요. 그런데 일반 뭐 경영대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대요? 네.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경영대는 이제 MT를 가면은 후배들한테 입에다 깔때기를 물리고 소주를 이렇게 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경영학과 애 한 데서 다니는 친구 한 데서.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같은 대학교니까 외대 경영학과가 그렇다더라 하니까 우리 과도 그런가 보다. 나 지레 겁먹고 가가지고 MT 가서 엄청 쫄아 있었는데 겁먹고 있었는데? 네, 엄청 이제 긴장해 있었는데 저희 막 가면 폭탄주 제조하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 밥솥 안에 거 내솥을 꺼내가지고 근데 뭘 넣나요? 이제 소주, 맥주, 김치도 뭐 사이다, 넣고 콜라 뭐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잖아요. 그 동기사랑 하는데 이렇게 쭉 서요. 그러면 후배들 앞에 쭉 세우는데 이제 뒤에 갈수록 뒤에 애들이 좀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왜냐면 이게 다 섞어 놓으니까 술이 술 같지가 않고 달콤하고 맛있어. 맛있어요? 한잔 마시는데 옆에서 오더니 송혜오배 그만 마시라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거 뺐으면 뺏겨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마셔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네. 맛있어서 마시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그 학과별로 다르고 우리 학과 선배들은 착해서 뭐 다른 학과 선배가 악당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 좀 이렇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많이 마시더라고요. 뒤에 선배들이 이렇게 늘어서니까 뒤에 쪽에서 다 마시고 그래서 학과별로 다르니까 너무 외부 그 뉴스나 이런 나오는 소식 듣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면은 저처럼 대학생활 시작부터가 안 좋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고 술 마시는 거 이렇게 막 또 겁먹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 겁먹었네. 술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겁먹었을 당시에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고려대도 있었고 고려대가 어느 대학교에서 MT 갔다가 뭐 술 먹고 떨어져서 죽은 친구들 뉴스가 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술 뭐 MT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 MT 꼭 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갑자기 떠오른 게 술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술을 마셔도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뭐라 해야 되지?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안 되거나 흥을 높일 수가 없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MT를 가면은 방 안에서 술을 먹잖아요. 그 우리들끼리 있잖아요.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FM 약간 고성방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다. 춤도 출 수 있고. 맞아요. 게임도 하고. 저는 술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술 게임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했거든요. 어쨌든 친구들하고 노는 거니까 술은 못 먹는데 술 먹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조언 하나 생각났어요. 조언 하나 생각났는데 가기 전에 술 게임 좀
좀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많이 왜냐면 제가 완전 그 뭐라고 하지 블랙홀이라 그러나요? 뭐죠? 네, 블랙홀 완전. 블랙홀에서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저만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이 좀 그런데 이게 저는 리듬이 잘 이렇게 딸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듬에 좀 약하구나. 여기서 계속 걸려가지고 많이 그랬던 건데 그게 단계별로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막 손도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때 되게 힘들어서 게임 좀 대충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면 나오니까 사전에 예습 좀 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계속 술 먹으니까. 네, 약간 노는 법을 공부해가라 하는 좀 역설적이네요. 뭐 일단은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대인관계를 잘 가지야 되는데 사실은 대인관계를 갖는데 몇 가지 좀 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친구들 만나던 저희 친구들이 남한 친구들과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약간 되게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굉장히 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잘 전달하는데 상대방이 가진 입장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상대방의 말을 이제 귀 기울여서 듣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막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많다고 해서 가르치려 들려면 또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나도 이제 잘못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로 이제 다 실패해요. 호감이 서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이점을 서로 알고 공통점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이제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좀 합의를 봐야지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말하기는 되는데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 이거는 탈북자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말하기만큼 상대방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저는 아까 팁이라고 해서 저는 기억났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단정한 모습?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뭐 외모를 엄청 꾸며라, 뭐 비싼 옷을 입어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을 그래도 가꿀 줄 알아야 좀 상대방이 어쨌든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감을 가질 만한 단정한 차림의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의 내용보다도 표정이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대화 중에서 거의 한 56%가 이제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표정을 딱 굳은 상태에서 아무리 너 예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상했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근데 그 원래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1, 2, 3 법칙이라는 게 딱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이 학교 생활 내내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게 뭐냐면 이게 1, 2, 3 화법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방이 막 화났잖아요. 막 아무리 이제 화났을 때도 그 성의껏 들어주는 거, 진심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랑 더 다가갈 수도 있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좀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1, 2, 3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 말을 간단 명료하게 1분 안에 얘기를 하고 이제 뭐 2분 이상 들어주기, 상대방을 들어주기. 그러고 3번 이상 맞장 붙여주기. 아 그래 맞구나 옳다 니 말 뭐 이런 거 그것만 잘 해주면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좀 실패율을 좀 낮출 수 있을까. 1, 2, 3 화법 저 이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전 진짜 1학년부터 쭉 배워오는 거니까 1, 2, 3 화법에 대해서. 그렇구나. 한 네. 번? 네, 성희 씨는 혹시 뭐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뭘 조언해드릴까요, 그지?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스스로가 겪고 거기서 또 해답을 찾는 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유를 생각했는데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존심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요? 강한 편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나 우리 탈북민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새터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에 오면은
배우려면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으려고 안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선입견이 생기면 아 나한테 가르치려고 두네 그리고 또 나를 무시하네 모른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신감을 좀 살짝 낮추고 이걸 다 듣게 되면 사실은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란 건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자존감이란 건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은 내 내면에 쌓이는 게 되게 많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죽여라, 낮춰라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 주제를 떠올렸을 때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본인을 먼저 사랑하고 본인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말하기는 되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본인이 본인 말을 먼저 들어줘야 상대방 말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북 청소년들한테 자존감을 높여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이제 술 친구도 좋고 뭐 공부 같이 하는 친구도 좋고 운동 같이 하는 친구도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친구, 배울 수 있는 후배나 선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군묵자옥이라고 해갖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는 먹이 묻기 마련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굉장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나 뭔가를 하나라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다녀야 된다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이런 습관을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까떡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손편지 쓰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감동이 한 10배 정도? 네,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쵸? 네, 저희도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지금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고 한데 이게 뭐 그럼요. 그래도 오늘 저희의 얘기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7회는 저희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저희 8회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야기 잘 풀렸네요. 저만 더워요? 아, 더워? 네. 얘기하다 보면 덥죠? 안 더워요? 추워요. 아, 그래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